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스트라이커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과정 속에 찰떡궁합을 이루면서 토트넘의 득점을 만들어 왔는데요. 매디슨의 부상 이탈 이후 토트넘의 무패 행진도 끝났고 무엇보다 창의성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지적들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한 과정에는 역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결정이 있었는데요.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을 가장 혁신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술은 인버티드 풀백입니다. 이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 세계에 퍼뜨린 이 인버티드 풀백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욱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조차도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전술이라고 놀랄 정도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이 토트넘 축구 성공의 최근 열쇠가 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도기 선수에 대한 조명도 꽤 있었지만 페드로 포로 선수가 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퍼펙트 엠블럼, 완벽한 표상이자 대표자이자 얼굴이 될 수 있는지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 매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이후 다시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위한 골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패서를 만들 수 있었던 전술적인 비밀, 지금부터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플라잉 윙백, 공격하는 윙어 같은 윙백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선임되었을 때 스페인 출신인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죠. 최근 몇 년간 토트넘의 영입 전략, 이적 시장에서의 전략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성공은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는 결과죠. 때때로 선수 영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감독 사이에 합심하여 생각하는 방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전 토트넘 감독이 18개월 전 2천만 파운드에 영입했으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4차례밖에 교체를 출전시키지 않고 총 26분밖에 경기에 투입하지 않았던 재능 있는 어린 선수 제드 스펜스에 대해서는 클럽이 영입한 선수라며 한탄했고, 이러한 점 토트넘이 지난 몇 년간 이적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훨씬 더 분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드 스펜스는 벌써 개인적으로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두 번째 임대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죠. 스타드 렌에 이어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잉글랜드 챔피언십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르사르, 공격수 히샬리송은 모두 콘테 감독 시절에 영입된 선수지만 이탈리아 출신인 콘테 감독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 이들 역시 감독의 영입이 아닌 클럽의 영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던 거액의 영입이 토트넘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탕기 은돔벨레, 스티븐 베르바인, 잭 클락, 조 로든, 세르히오 레길론, 아르나우트 단주마, 에메르송 로얄, 맷 도어티, 브라이언 힐에 이르기까지 이 선수들은 토트넘의 1군 전력을 다음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퀄리티, 자질이나 혹은 태도를 갖추지 못했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약속, 이적 시장에서의 투자 약속과 또 그의 매우 구체적이었던 경기 방식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즉 콘테 감독에게 선수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돈을 쓰긴 썼고, 또 그런데 콘테 감독은 자신의 너무나 확고한 전술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춘 선수가 아닐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활용하기 어려웠던 상황들도 벌어진 것인데요. 다행히도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페드로 포로도 그중 한 명인데요. 지난 1월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토트넘에 영입된 포로는 콘테 감독의 시스템에서 오른쪽 윙백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선수이자 토트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포로는 당시에 콘테 감독이 가장 원했던 선수입니다. 마침내 토트넘은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수준 높고 타고난 윙백을 보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에메르송 로얄이나 맷 도어티가 그 자리에서 부진한 모습 속에서 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약 4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포로의 이적료는 토트넘과 콘테 감독이 얼마나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그러나 당시 포로는 계약 상황에서 23살에 불과했고 잉글랜드 축구의 프로 무대 경험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선수라는 점에서 당연히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프리미어리그 15경기에 출전한 포로는 3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놀랍게도 토트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3월까지만 버텼고 토트넘은 결국 순위가 하락해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됐죠. 이번 시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5경기에서 4번의 패배를 당한 후 최근의 기록이죠. 앞서 언급했던 토트넘의 이적 거래만큼이나 다사다난한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던 당시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선수들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린 것, 성공적으로 기용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콘테 감독이 고집하던 반응형 3-4-3 포메이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동적인 4-3-3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것이었는데요. 토트넘은 유럽 최고의 윙백 중 한 명인 포로와 막 계약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풀백으로 바뀌어 뛰게 된 것이죠. 지난 시즌 윙어로서 이반 페리시치와 라이언 세세뇽이 나눠서 맡았던 왼쪽 윙백 자리도 마찬가지였고 토트넘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윙백으로 뛰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았던 이탈리아 출신의 윙백 선수 데스티니 우도기까지 영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윙백 전술을 위한 윙백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는 윙백 축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단 구성이 애매해진 거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 부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로와 우도기가 풀백으로 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포로는 거의 모든 성인 경기를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고 우도기도 왼쪽 윙백 포지션 외에는 성인 경기에 출전한 적이 없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윙백은 3백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윙 뒤에 백, 윙과 같은 백이고요. 풀백은 포백 라인에서 수비수 옆에 센터백과 같은 풀백, 완전히 내려간 백이거든요. 위치가 비슷하지만 전술적인 역할과 장점이, 덕목이 다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 같은 경우도 윙백으로 뛰면서 수비적인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는데 더 수비를 잘해야 하는 포백의 풀백을 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선수를 풀백으로 기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풀백으로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프로필입니다. 의아한 부분이었죠.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들을 풀백으로 경하면 수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두 선수가 완벽한 조합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포로는 시즌 초반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결정적으로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토트넘의 가장 큰 창의적 위협이자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슈팅으로 끝난 공격 시퀀스에 관여한 횟수가 84회로 전체 10위에 올랐고 수비수들 중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기록인데요. 105회로 맨유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1위, 102회로 맨시티 미드필더 로드리가 2위고요. 토트넘의 데안 쿨루세프스키가 101회로 3위, 리버풀 미드필더 도미닉 소보슬라이가 100회로 4위입니다.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가 99회로 5위, 그리고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92회로 6위고요. 브라이튼의 파스칼 그로스 89회,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88회, 맨시티의 필 포든 86회에 이어 수비수로는 유일하게 탑10에 들어있는 페드로 포로가 84회인 것인데요. 세부 기록을 보면 이 84회 중에 슈팅이 24회, 키패스가 14회, 슈팅으로 이어진 빌드업 패스가 46회입니다. 이 빌드업 패스를 놓고 보자면 로드리 68회, 소보슬라이 48회에 이어 3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살인 포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 포지션에 즉시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익숙해진 포지션이지만 토트넘은 두 풀백이 동시에 인버티드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의 경우에는 한 명의 풀백만 미드필더로 변신하죠.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는 두 풀백이 동시에 중앙 위치로 이동하면서 센터백 포지션에서 팀의 폭을 유지하는 윙어들에게 패스 루트가 열립니다. 즉, 두 명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을 때 센터백들이 바로 윙어에게 패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빈 공간, 센터백과 윙어의 빈 공간이 생기는데 왜 생기냐? 풀백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풀백을 막기 위해 상대 수비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경기장 중앙지역에서 상대를 과부하시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즉 중앙지역에 상대들이 모이게 만들면서 이 안에서 수적 위를 가져가는 것은 물론 상대의 다른 공간을 또 많이 비우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선수 생활 내내 그리고 아마도 유소년 시절 내내 상대 수비진의 바깥쪽 사이드에서 피치의 모든 선수를 앞에 두고 패스를 받는 일만 해왔던 포로 같은 선수에게 이러한 역할은 매우 어려웠을 텐데요. 상대 수비 라인의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는 것을 좋아했던 윙백이던 포로가 이 새로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하프턴을 하는 선수의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인데요. 스캐닝, 전체 경기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요즘 모든 어린 선수들이 배우는 것이긴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성장하지 않았던 포로에게는 엘리트 선수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포함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포로는 올 시즌과 지난 시즌 볼을 소유하고 있는 구역을 비교한 터치맵을 봤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생생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포로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볼 터치 횟수는 줄어든 반면 인사이드 안쪽에서의 볼 터치 횟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22-2023 시즌에는 중앙 라인에서 터치 횟수가 거의 없었던 포로인데요. 경기당 평균 몇 번의 터치가 중앙 공격수나 이선 공격수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오른쪽 공격 지역과 중원 지역에서의 터치 횟수는 각각 90분당 2.0회, 1.7회, 1.5회가 줄어들었고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좀 더 중앙으로 들어온 쪽에서는 1.8회, 3.2회, 3.8회로 크게 늘어났고 중앙 척추 라인, 5개의 채널 중에 중앙 라인에서도 1.4회, 1.1회, 2.0회로 굉장히 많은 빈도가 중앙 지역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뉴캐슬과의 경기 4대1 승리 당시 후반전 6야드 박스 안에서 크로스 패스를 받아서 토트넘에 선제골을 넣었던 선수가 우도기였는데요. 이 경기 상황을 보시면 포로와 우도기가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공격수였습니다. 보시면 손흥민 선수보다 우도기와 포로가 더 높이 올라가서 마치 손흥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이고 우도기와 포로가 투톱인 것처럼 올라가 있죠. 풀백이라기보다는 실제 센터포워드였던 손흥민 선수가 라인 사이로 내려온 이후 이 두 선수가 센터포워드로 짝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을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사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풀백 또는 윙백이 공을 터치하는 평균 위치를 보면 토트넘이 얼마나 독특한 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루턴의 윙백과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브라이튼의 풀백들만이 평균적으로 토트넘 선수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공을 잡고 있는데요. 바로 54.8m 정도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리그에서 풀백 또는 윙백의 간격이 가장 좁은 팀이기도 합니다. 37.2m인데요. 아스널이 37.7m, 리버풀이 39.9m로 이 두 팀만이 40m 미만이고 웨스트햄의 풀백의 경우에는 완전한 사이드 플레이잖아요. 5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높으면서도 좁게 뛰는 특이한 풀백 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풀백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특히 포로와 우도기가 이 포지션에 익숙하지 않았던 선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포지션의 발전으로 포로는 토트넘의 실질적인 공격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포로가 기록한 26개보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한 공격수는 39개의 손흥민, 30개의 히샬리송, 29개인 데얀 콜루셉스키, 28개의 메디슨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맡고 있는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포로는 토트넘 수비수 중에 올 시즌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소수의 선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로메로가 3골, 반더벤이 1골, 우도기가 1골, 로얄이 1골 등 모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 중인 수비수 포로보다 훨씬 적은 경기 시간을 가졌음에도 최소 1골을 기록했는데요. 포로의 경우 지난 시즌 후반기 토트넘에서 15경기에 출전해서 26개의 슈팅을 시도해 3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는 정확히 같은 숫자의 슈팅을 시도해 득점에 실패했으니 머지않아 포로의 골이 터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플레이 방식대로라면 분명 포로의 득점 기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창의력입니다. 5개의 어시스트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체 공동 7위에 올라있죠. 부카요 사카의 6개에 단 1개 뒤쳐져 있고요. 메디슨, 제임스 워드-프로즈의 5개와 동률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첼시 선수들보다 기록에서 앞서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포로가 토트넘에 데뷔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포로보다 더 많은 득점에 관여한 수비수, 포로가 11골 3도움이거든요. 이 수비수는 세계 최고의 공격형 풀백으로 불리는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13골 8도움이 유일합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올 시즌 포로가 오픈 플레이에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했는지 살펴보면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콘테 감독 시절에는 표를 보시면 외곽을 돌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었지만 포스테코로 감독 체제에선 거의 그런 플레이가 없죠. 중앙 지역에서 안쪽으로 스루 패스를 넣고 있습니다. 한준TV를 후원해주시는 산삼 건강식품 판매 1위 기업 백진삼을 소개합니다. 계속된 새벽 경기 중에 저도 백진삼으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우선 인삼과 홍삼, 산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삼은 사람이 재배한 것이고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것, 산삼은 자연에서 채취한 삼인데요. 산삼에는 인삼이나 홍삼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7년근과 100년근 산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래된 산삼일수록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더 풍부합니다. 100년 된 산삼은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거래되곤 하는데요. 백진삼은 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식물조직 배양 기술로 30년 이상 노력해 세계 최초로 100년 이상 된 산삼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산삼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효 성분들을 원료로 건강식품을 개발했습니다. 공식 몰에서는 이미 먼저 체험한 소비자들 후기가 5,700건이 넘습니다.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한다고 하니까요.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1, 5+1, 7+3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연말 선물로도 좋고 직접 섭취하셔도 좋은 백진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보세요. 지난 주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히샬리송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한 것처럼 포로가 만들어내는 기회는 대부분 깊은 중앙 위치에서 공을 잡을 때 발생합니다. 10경기 무패를 달릴 때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할 때도 비슷했죠. 메디슨이 없는 동안 토트넘은 공격진에서 훨씬 더 유려하지 못했고 창조적인 면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즌 첫 10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1.8골이었는데요. 이후 5경기에서는 경기당 1.2골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5경기 중 3경기에서 포로가 토트넘의 기대 어시스트 1위를 차지했고 다른 한 경기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일한 외외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3대3 무승부 때였는데요. 그때 포로는 제레미 도크와 잭 그릴리치를 상대로 조금은 더 물러서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난주 뉴캐슬을 상대로 메디슨이 빠진 이후 처음으로 경기 감각을 되찾았죠. 토트넘은 시즌 최다 기대 득점 경기,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을 제외하고도 3골이나 기대 득점이 나오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포로가 히샬리송의 골을 어시스트한 것은 물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런던 북부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대, 기억이 남을 정도로 긍정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포로를 최고 수준의 인버티드 풀백으로 변신시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성공은 지금까지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포로가 지금과 같은 활약을 펼치며 창조성을 발휘한다면 토트넘은 새해에 주축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몇 가지 긍정적인 경기력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경기가 오는 12월 16일 토요일 한국 시간 새벽 5시에 킥오프할 노팅엄 포레스트와 17라운드 경기입니다. 이어서 12월 24일 일요일 0시 에버튼과 홈 경기 18라운드, 12월 29일 새벽 4시 30분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 19라운드, 올해 마지막 경기인 12월 31일 밤 11시 본머스와 20라운드 경기, 포로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또 만들어줄 수 있을지, 포로의 활약 속에 토트넘이 어떤 멋진 축구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도전, 그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